역사 정글입니다. 오늘은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쉽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제 기준에는 1차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발칸 전쟁이나 모로코 위기 등 각 국가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은 좀 심플합니다. 독일의 레벤스라움, 즉 게르만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는 더 넓은 땅이 필요하고 1차 세계대전 배상금에 대한 복수심, 그리고 아리안족 우월주의를 통한 홀로코스트 등 지들이 잘 먹고 잘 살 목적으로 히틀러가 1939년 폴란드로 진격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이었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은 좀 다릅니다. 일단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암살당해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다라고 딱 한 줄로 배웁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1차 세계대전이 왜 터졌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사라예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동유럽 어딘가에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사라예보가 어떤 의미인지는 한 번에 딱 감이 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트리아도 알겠고 헝가리도 알겠는데 왜 두 나라를 같이 붙여서 부르냐는 거죠.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쉽게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태자가 암살당한 것은 아주 큰일이긴 합니다. 심지어 제국의 황태자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황제가 죽은 것도 아니고 황태자가 죽었다고 1차 대전이 발발했다는 것은 다소 명분이 약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거대한 비극의 시작은 한 남자의 지독한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으나 만약 이 남자가 사랑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전쟁의 직접 당사자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나라는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오스트리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866년 옆나라 철혈대상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일명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서 오스트리아는 단 7주 만에 프로이센에게 완전히 박살나고 독일 연방에서도 쫓겨나고 국가 부도덕기까지 몰리게 되며 아주 얼굴에 똥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국 내에서 두 번째로 힘셌던 헝가리 귀족, 마자르족들이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역시 이 인자는 믿을 게 못 되죠. 헝가리 귀족들이 오스트리아 제국을 협박합니다. 우리도 오스트리아와 똑같은 권력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독립하겠다고 말이죠. 결국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는 나라가 쪼개지는 걸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하게 됩니다. 국력이 위축되고 오스트리아 제국 내에 또 다른 민족의 독립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 개명하게 되죠. 이렇게 어거지로 식물세탁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입니다. 원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는 요제프 1세의 아들 루돌프였으나 그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요제프 1세의 남동생의 첫째 아들인 페르디난트가 황태자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성격은 좀 난폭하고 고집스러웠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전형적인 제국주의자였죠. 그런 그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1894년 프라하의 한 무도회장에서 그는 한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피 초텍. 지금의 체코에서 가장 큰 지역인 보헤미아 출신의 백작 가문으로 굉장히 지적이고 기품 있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페르디난트는 소피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펼칩니다만 그들의 사랑에는 큰 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분이죠. 그녀가 비록 백작 출신의 가문이긴 하나 페르디난트는 합스부르크 왕족이었습니다. 황제, 대공,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의 순서로만 봐도 황태자 신분인 대공과 백작은 급이 안 맞는 레벨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2년간 비밀 연애를 하게 됩니다만 당연히 세상에 비밀은 없죠. 그들의 연애 사실을 알게 된 합스부르크 가문은 난리가 납니다. 당장 헤어지라는 황제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황태자는 소피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결국 자식에게는 부모 없습니다. 삼촌인 황제 요제프 1세는 그들의 결혼을 승낙하게 됩니다만 어이없는 조건을 내걸죠. 바로 귀천상혼. 결혼을 시켜주되 소피는 황후가 될 수 없고 자식들에겐 왕의 계승권을 주지 않는다.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건데 페르디난트가 황제가 되어도 소피는 황후라고 불릴 수 없게 되며 그들의 자식 또한 황실에서 서자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황제는 끝내 결혼식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결혼기간 내내 소피는 공식 석상에서 남편 옆이 아니라 황실에서 부여한 공작 부인 정도의 위치에 맞게 항상 뒤에서 혼자 걸어야만 했습니다. 황실의 마차도 같이 탈 수 없어서 개인 마차를 타고 뒤따라가야만 했죠. 페르디난트 황제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소피는 나 때문에 매일 죽어가고 있다 라고 말이죠. 자, 이제 사라예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태자는 왜 굳이 사라예보에 가서 암살을 당하게 된 걸까요?
1908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법적으로 오스만 제국의 영토이나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위임 통치 중이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정격 합병했습니다. 사라예보가 바로 이 지역에 속해 있었죠. 근데 이 합병 때문에 바로 옆나라 세르비아가 완전히 빡치게 됩니다. 보스니아 사람들 대부분이 세르비아랑 똑같은 남슬라브 민족이었죠.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스니아까지 합쳐서 하나의 큰 세르비아를 만들고 싶었는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보스니아를 그냥 자기네 땅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 꿈이 싹 물거품이 된 거죠. 두 번의 발칸 전적으로 막 탄력받았던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아주 김이 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급한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황태자에겐 아내의 길을 살려주는 게 더 우선이었습니다. 사라예보는 이제 막 합병된 지역이라 황실 예법 대신 군사행정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즉 페르디난트가 황태자가 아닌 군 총검열관 자격으로 사라예보를 방문한다면 소피는 천대받는 공작 부인이 아니라 군 최고사령관의 부인으로서 당당히 정식 예우를 받을 수 있었죠. 페르디난트는 오스트리아에서 맨날 찌그러져 있던 아내를 딱 자기 옆에 앉히고 그녀에게 황태자의 준하는 19발의 예포소리와 레드카펫을 사라예보에서 결혼 14주년 선물로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방문일인 6월 28일이 정말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세르비아인들에게 이날은 1389년 코소보 전투에서 조선들이 오스만 제국에 맞서 싸우다 전멸당한 통안의 국치일 바로 비도부단이었습니다. 민족의 상처가 가장 깊게 패인 날 점령군의 황태자가 나타나서 화려한 군사 퍼레이드를 강행한다는 것은 세르비아에게 싸우자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결국 세르비아 비밀결사 겸은소는 암살단을 보냅니다. 행사장인 오전 10시경 첫 번째 폭탄 테러가 실패로 끝납니다. 그런데 황태자는 계속 행사를 강행합니다. 아내에게 진짜 제대로 권력의 맛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행사가 끝났는데 황태자는 어이없게도 부상당한 수행원들을 보러 병원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되죠. 자기 본진에서 폭탄이 터져도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게 국룰인데 적진 한가운데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벙커러시 해야죠. 그런데 황태자 부부는 고집스럽게 병원으로 꾸역꾸역 이동합니다. 하지만 체코 국적의 운전사가 그만 길을 잘못 들어 골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차가 후진을 위해 잠시 멈춰선 순간 그들 앞에는 19살 세르비아 민족주의자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서 있었습니다. 1.5m 거리에서 발사된 두 발의 총탄은 황태자의 목과 소피의 배에 치명상을 입혔고 그 둘은 그렇게 숨을 거뒀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과 함께 인류는 전례 없는 대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입장 뒤집어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안중근 의사가 민족 영웅이듯 세르비아인들에겐 프린치프는 민족의 순교자였습니다. 일본이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 부르듯 오스트리아에게 그는 단순한 암살범일 뿐이었죠. 역사는 결국 누구의 관점으로 보냐가 항상 문제이긴 합니다. 결국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게 전쟁 선포를 하자 세르비아 친구인 슬라브족 대장 러시아가 참전합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절친이자 게르만족 대장인 독일도 러시아와 러시아의 동맹인 프랑스에게 선전포고를 하며 참전합니다. 최악의 삽질은 슐리펜 계획의 실행으로 독일이 중립국 벨기에로 진격한 것인데 왜냐하면 섬나라 영국에게 벨기에는 최후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도보 해협 너머 벨기에의 항구들이 독일 손에 넘어가는 그 순간 영국의 앞마당이 곧장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국마저 참전하게 됩니다. 거창한 국가와 민족의 명분 뒤에는 역설적이게도 차별받던 아내의 길을 살려주고 싶었던 한 남자의 지독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페르디난트가 그녀와 만나지 않았더라면 혹은 합스부르크 황실이 소피를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주어서 굳이 그들이 사라예보에 가지 않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때로는 그 지독한 사랑이 세상을 망쳐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라예보의 총성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역사정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